안녕하세요. 아라행정사무소 행정사 이정훈입니다. 1편에서 언급한 어촌계 협의 또는 해양 쓰레기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의 경제력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2편에서 준비한 이 내용은 행정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의 경제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또는 개발 목적으로 무인도를 매수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 편에서. 해양 공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토 종합개발 계획 같은 건데 원래 이런 건 없었습니다. 해양에. 그런데 2018년 해양 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요게 10년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요 공간계획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잘은 모르지만 그 해상 풍력하고 그다음에 어업인들과 마찰이 여기저기서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한 규제인데 어쨌든 2018년에 이런 법이 제정이 돼서 2019년부터 2028년까지죠. 10년간 해양 공간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보통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10년 단위죠. 그리고 이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2020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육상에서 많이들 나오죠. 용도구역. 용도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용도구역은 이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요. 이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후에 제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국 해양선을 따라서 용도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것만 아시고 그리고 용도구역의 종류는 모두 9종입니다. 9종인데 용도구역 한 종마다 협의할 기관 또는 단체가 한 개씩 늘어나요. 저는 행정사니까 이렇게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협의를 할 기관이 늘어날수록 일단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늘어남으로 최대한 중첩되지 않는 지역의 무인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무인도를 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이 무인도를 매수를 하시겠죠. 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허가 처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 협의를 하게 돼요. 보통 이런 일도 제가 많이 하는데 허가 처분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는 매수를 포기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협의가 어려운 군사활동구역 또는 환경생태관리구역, 그 다음에 연구, 교육, 보존구역은 피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용도구역 확인 방법입니다. 보통 5가지 절차를 따라가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제 가장 먼저 관심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그 다음에 지도 보기. 제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로딩할 게 많아서 지금 늦더라고요. 어떤 곳은 빨리 로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 공간 관리 계획도 요거를 누르시고 제가 좀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죠. 환경 생태, 그 다음에 군사 활동, 그 다음에 연구 보전. 근데 전남은 연구 교육 보전 뭐 지역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클릭. 일단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양 공간을 법률로 제정하기 전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양 보호 구역이라든지 뭐 습지보가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해상 국립공원이라든지 보통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취사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협의하고 허가를 받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첩된 부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환경생태보호구역에다가 그 다음에 군사활동지역이죠. 끔찍합니다. 예, 이게 두 가지로 겹쳐 있어요. 이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가장 허가받기 어려운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런 지역. 근데 이제 군사활동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섬에다가 뭐 사격 연습을 하는 섬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데 사람이 사는 섬, 요런 데다가 이제 포격을 하지 않겠지만 왠지 좀 자다가 보온병 폭탄이 날아올 것 같은 북쪽에서 그런 좀 아주 그냥 찝찝해요.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인도 함부로 사면 안 되는 이유 1편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서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결국 무인도를 사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 벌기가 쉽나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분들은 개발을 직접 하실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일을 제가 많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실수요자가 판단했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무인도에 투자를 하시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립니다.